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질을 개선하고 진액을 보충하는 한의사 김상태입니다. 오늘은 계단 오르기 운동의 효과 중에서 지난 시간 카디오 운동들 비교했던 그 영상들, 거기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어떤 내재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계단 오르기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과들 말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것들 말고, 이 운동이 가지는 어떤 심리적 효과가 있어요. 넛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넛지 효과. 넛지 효과라는 말은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말로 어떠한 강압적인 개입이나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하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 넛지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자, 그럼 계단 오르기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 3가지 중에 첫 번째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기의 효과 중에서 첫 번째는 매일 반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근본적으로 걷기예요. 걷기. 그렇죠. 걷기인데 계단 위를 걸을 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환자들에게 운동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걷기는 대부분 한다고 그러세요. 걷기는 건강을 증진시키기에는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운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왜? 걷기는 하기 쉬우니까. 그냥 걸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뭐 다른 운동하기엔 무릎이 아프니까. 이분들을 슬로우 조깅, 달리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나 기타 좀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쪽으로 이끌어들이면 대부분 건강이 증진됩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몇 달 하다가 몸이 조금 좋아지면 꾀가 생겨서 또 중단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평생 걷기 외에 다른 강도 높은 운동을 꾸준히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 주 3, 4회 하시다가 그 정도만 꾸준히 유지하셔도 사실 좋은데 이 주 3, 4회의 문제는 뭐냐면 거의 매일같이 반복하는 루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뭐 주 1, 2회 이하로 하게 되거나 몇 주 쉬게 되면 그 만들어 놓은 습관 루틴이 붕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또 그 어려운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습관 루틴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은 매일 반복하는 루틴을 만들어서 그것을 몇 년 뒤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그 토대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의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내 의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계단 오르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달리기는 내가 뛰어야 돼요. 사이클은 내가 페달 돌려야 돼요. 그것도 일정 강도 이상으로. 스쿼트도 내가 앉았다가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계단 오르기도 당연히 힘이 드는 운동이지만 계단이라는 구조물이 눈앞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를 걷는다는 생각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운동에 비해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 저항이 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공감이 안 가시면 실제로 스쿼트 50개씩 3세트를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계단 오르기 20층씩 뭐 2번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해보십시오. 매일. 시간은 스쿼트가 훨씬 더 짧죠. 20층씩 2번 오르려면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하더라도 한 13분 정도는 걸릴 텐데 스쿼트는 뭐 중간에 한 세트당 1분씩 쉬어도 한 6, 7분 안에 다 끝나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켜보면 스쿼트 매일 50개씩 3세트 하는 사람들보다 계단 오르기 매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운동이어도 우리가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계단 오르기는 그 본질적으로 계단이라는 주어진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나의 의지를 개입시켜야 하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운동이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이 적고 꾸준히 하기 쉽습니다. 스쿼트만 하더라도 이렇게 꽤 깊게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근데 계단 오르기는 그렇게까지 힘을 줄 필요가 없고 그냥 꾸준히 올라가되 다만 스쿼트보다 조금 더 약한 강도로 오래 올라가기만 하면 될 뿐이죠. 이어서 계단 오르기의 생각지도 못한 효과 두 번째가 뭐냐면 매일 반복하기 쉬운데 특히 아침에 하기 쉽습니다. 아침.
우리가 운동하려는 의지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이에요, 아침. 저도 예전에 달리기에서 건강해질 때, 20대 후반 뭐 이럴 때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달리기를 습관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도 끝내 아침 달리기는 습관화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아무래도 졸린 몸을 이끌고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나가야 되고 몸도 덜 풀리고 그리고 아침에 마음이 바쁘니까 조급해지고 그렇게 해서 몸도 덜 풀린 상태에서 천천히 뛰다가 의욕이 이렇게 안 나니까 중간중간에 결국 걷다가 돌아와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결국 아침 달리기는 안 하고 나는 오후나 저녁에 운동하는 게 맞구나 하고선 바꾸게 되죠. 아침에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운동하러 나간답시고 나갔다가 운동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고 기분을 좋은 상태로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하는 목적이 사라져서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운동하려고 했다가 작심삼일하게 되는 경우 많고 좌절하면서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구나 자책하게 되기 쉬워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래 아침 운동 습관 들이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표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단 오르기를 해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수행해야 되는 여지가 적은 운동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게 걷기거든요. 다만 계단 위를 걸을 뿐이죠. 걷기는 누구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지의 개입이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일수록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그걸 습관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아침에 현관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이나 지하까지 가는데 뭐 30초. 저희 집은 1층이라 사실 5초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몸을 풀고 천천히 걷기를 할 뿐이죠. 저 같은 경우 아침에 25층 정도를 2번을 타는데요.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합쳐서 시간이 뭐 한 16분 정도 걸립니다. 땀도 충분히 나고 심박수도 상당히 올라요. 아침에 심박수를 올려주면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아침에 내 몸이 인지한 나의 상태를 그날의 기본값으로 세팅하려고 합니다. 가령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맑은 콧물 줄줄 나오고 찬바람 조금만 쐬도 비염 도지는 분들 아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코를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에 몸을 데펴주면 그날 비염의 증세가 훨씬 더 완화됩니다. 만성 설사가 있는 사람 특히 아침에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설사가 훨씬 더 완화돼요. 오후, 저녁 때 따뜻하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계단 오르기는 우리의 의지가 가장 약한 시간대인 그렇지만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인 아침에 매일같이 시도하기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막상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시켜보면 결국 아침에는 이 운동은 성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계단 오르기의 세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운동 강도가 일정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강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날따라 내가 운동을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고 칠게요. 나의 약한 의지가 개입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 오르기는 평소보다 좀 천천히 올라도 이 운동의 특성상 운동 강도가 최소 매트 6 정도는 나올 거예요. 매트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개념이죠. 운동 강도 개념. 아무리 천천히 올라도 6 정도가 나옵니다. 계단 오르기는. 그럼 고강도 운동이에요. 달리기나 실내 사이클의 경우 아침에 컨디션 안 좋을 때 설렁설렁 타게 되면 그리고 슬로우 조깅으로 하게 되면 뭐 사람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정말 설렁설렁 타게 되면은 매트가 한 4 정도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인 계단 오르기의 매트 범위는 지난 시간에 한 8, 9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 타기, 달리기는 4에서 2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무슨 말이면 나의 의지에 따라서 중간 강도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아침에 기운 없을 때 하면 뭐 거의 뭐 걷는 속도보다도 느리게 뛰면 저강도 운동 되겠죠. 전력 질주하면 2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계단 오르기도 계단을 뛰어 오르면 당연히 매트 강도가 뭐 20까지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게 이렇게 하면 계단 오르기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 부상 위험이 적은 저충격 운동이라는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정말 그냥 걷기 속도 혹은 걷기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고강도 운동이 나온다는 거 일관되게 고강도 운동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계단 오르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장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종합해보면 계단 오르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있다. 바로 본질적으로 걷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저항이 적어서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 의지가 가장 약한 시간대인, 그렇지만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대인 아침에 하기 쉽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의 컨디션 여하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관된 운동 강도, 아무리 천천히 해도 어느 정도 고강도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계단 오르기의 생각지도 못한 세 가지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들이 뭘로 연결되냐면 내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 파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습관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핵심 습관은 다른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나의 하루에 가장 큰 축이 이런 아침 108배나 아침 새벽 기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아침에 뭔가 의미 있는 행위, 가치 있는 행위, 운동도 당연히 가치 있는 행위죠. 그것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핵심 습관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의 이런 장점들을 이해하셔서 계단 오르기를 여러분의 핵심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기 시작하면 저는 아침 계단 오르기를 주 6회 정도 하는데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운동들을 오히려 더 하게 돼요. 아침 계단 오르기 안 하고 운동할 때보다 오히려 아침 계단 오르기를 해서 그날의 중심축을 잡아주니까 저녁 때, 오후에, 주말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의 영어 문장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침 계단 오르기를 여러분의 핵심 습관으로 만드세요. Make morning stair climbing your keystone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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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orning stair climbing your keystone habit.